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봉쇄가 길어지면서 한국 교민들이 식재료가 부족해 하루에 한 끼 식사로 연명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에 있는 한국 유학생의 규모는 대략 2천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중국의 갑작스런 도시 봉쇄로 한 달 가까이 식량 부족과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귀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교들은 유학생들의 귀국 의사를 거부했고 많은 유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극도의 공황과 무기력증을 호소했습니다. 상하이시는 확진자가 없는 경우 조건에 따라 구역별로 봉쇄를 해제하고 있는데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이와 별도로 더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유학생들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한국은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내세우며 한국 유학생들의 상하이 탈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총영사관과 현지 재외동포 단체들은 유학생들에게 긴급 생활물자를 배송하는 한편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유학생들의 귀국 절차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총영사관은 귀국을 원하는 유학생들을 지원해달라는 서신을 중국 대학 측에 보냈고 한국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 중국의 유학생들의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총영사관은 협조문을 통해 학교 측에 48시간 내 PCR 검사 결과 보고서 등 출국을 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했고 마침내 2개 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먼저 이 학교 유학생들부터 동방항공편으로 귀국시키려 했지만 문제는 이 기숙사에서 공항까지 가기 위한 교통편이 없었습니다. 봉쇄 중이라 대중교통 운행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총영사관은 방역 전용 택시를 수소문 끝에 구할 수 있었고 결국 상하이 한국 유학생 20여 명을 동방항공편으로 상하이에서 탈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원래 시작이 어렵지 한 번 뚫으면 물 흐르듯 일이 진행되는 법입니다. 이를 지켜본 중국 학교들이 하나둘 유학생들의 귀국을 허락하면서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관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 유학생들은 합법적으로 상하이를 탈출할 수 있었지만 당장 어디로 탈출할 수도 없는 상하이 주민들의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 시민들은 부자들은 상하이를 탈출하고 방역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격리시설을 늘리겠다며 임대 아파트만 골라 강제 이사를 통보하고 건물을 봉쇄하고 있으며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시민들 입에선 그간 중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금기어까지 서슴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시진핑 타도, 공산당 타도, 시진핑 주석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봉쇄 장기화에 따른 민심 이반과 경제 리스크가 공산당 지배체제의 변수로 부상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제로 코로나를 치적으로 삼으려던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엄청난 걸림돌이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 중국 부유층 사이에 중국 대탈출, 중국 엑소더스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에서는 이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2곳이 넘는 이민 컨설팅 업체를 인용해 상하이 봉쇄 이후 이민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 상하이 소재의 한 이민 서비스 업체는 지난 16일에만 200건이 넘는 상담 요청을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몇 주간 문의가 너무 많아 제때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으며 청두의 이민 관련 업체도 고객 문의가 너무 많아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달 들어 소셜미디어 위챗에서도 검색어 순위에 이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최근 이민을 결정한 한 중국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 없이 집에만 갇혀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 정부가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마저 희생하게 만들었다. 이민을 고려 중인 이들은 국가를 떠나는 것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민을 원하는 중국 부유층들은 하나같이 존중받는 나라로 가고 싶다 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얼마나 존중받지 못했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하지만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인들의 이민 러시는 이민을 받는 대상국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일이 아닙니다. 중국 부유층의 부동산 사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 부작용을 낳는 일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 자유도시 출범과 무비자 입국 등에 이어 2010년 투자액에 따라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실시하면서 중국 자본 진출이 본격화됐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토지 투자 중 제주도의 비중은 2014년 23%로 정점을 찍었고 이제 중국인들은 아파트로 옮겨와
최근 중국인들의 아파트 취득은 2010년 대비 5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한 30대 중국인이 강남 도곡에 89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로 구입한 사례가 알려지자 파장이 컸습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해외 현지 은행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매입 과정의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상하이 봉쇄로 인해 중국인 이민자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큰손들의 부동산 투기와 양도세 회피 등의 문제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고 외국인 부동산세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사재기는 한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중국인들에게 질려버린 캐나다는 극약 처방까지 내놓았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2년간 주택가격이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중국과 러시아에서 넘어온 큰손들의 부동산 거래 규모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캐나다 정부는 직접 규제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2년간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한국 역시 조만간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인 이민자들의 종착지는 일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자 일본의 한 경제 전문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중국인들이 몰려와 일본 부동산을 사들여 외국인 전용 리조트를 만들고 일본인은 리조트 직원으로 일하는 그런 슬픈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유수 기업을 사고 싶어도 일본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첨단 기술을 손에 넣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은 점점 국제적 지위가 낮아진다. 상하이 봉쇄로 인한 중국인 부유층의 이민 행렬과 엔화 가치 폭락 시점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일본은 중국인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15년 이후 관광업과 교통의 요지로 유명한 일본 홋카이도와 니가타현은 중국 자본이 들어와 농경지를 대거 사들였고 이것이 일본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습니다. 관광 명소로 알려진 홋카이도는 일본 최대 식량 공급지로서 농경지 면적이 일본 전 국토의 25%에 달하고 산림이 우거진 덕에 일본 내에서는 식수 공급지로 꼽힙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이런 곳을 중국인들이 대거 사들이자 일본에서는 홋카이도가 중국의 32번째 성이 될지 모른다. 홋카이도에 중국인이 하도 많아서 일본 땅인지 중국 땅인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겨우 내놓은 해결책이 해외 자본이 안보적으로 중요한 토지는 살 수 없게 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안보적으로 중요한 토지는 해석하기 나름이며 극히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갈 곳 잃은 중국 부유층의 돈은 일본으로 한층 더 쏠렸습니다. 이렇게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중국 자본이 일본을 잠식해 간다면 중국 부유층이 일본 부동산을 사들여 외국인 전용 리조트를 만들고 일본인은 그 리조트 직원으로 일하는 미래는 어쩌면 조만간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